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쉐린 가이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2024년 버전으로 이 미쉐린 가이드가 또다시 업데이트가 됐대요. 이 미쉐린 가이드는요, 역사가 정말 오래된 이 맛집을 안내해주는 책인데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미쉐린 가이드를 100년 넘게 출판한 회사, 이 미쉐린은 뭐 하는 곳일까요? 네, 타이어 만드는 곳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미쉐린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냥한 타이어 회사는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 세계 1등 타이어 브랜드가 미쉐린입니다. 작년에만 미쉐린이 한 40조 원 정도 벌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백화점 그룹의 매출이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쉐린이 이 타이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그룹보다도 한 2배 이상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싼 차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제네시스 이런 브랜드에서 한 90만 원 정도의 타이어 옵션을 추가하면 이 미쉐린 타이어를 낄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타이어 회사, 왜 전 세계 맛집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미쉐린 가이드의 역사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미쉐린 타이어는 1889년 프랑스에서 탄생을 했어요. 창업자는 앙드레와 에두아르 미쉐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이 창업자의 성을 따가지고 미쉐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쉐린 형제가 타이어 회사를 딱 설립했을 때가 1889년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았을 때였어요. 프랑스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모아봐도 한 3,000대밖에 안 됐을 때였죠. 그러니까 자동차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이 타이어 브랜드를 만든 건데요. 보통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는 그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막 찍어내던 한 1920년대 정도로 보는데, 1889년이면은 정말 자동차가 희귀했을 때였죠. 근데 이 미쉐린 형제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분명히 자동차가 잘 팔릴 거야 라는 선견지명으로 이 미쉐린 타이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미쉐린 형제는 그냥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만으로 타이어 회사를 만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자동차의 대중화를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들도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미쉐린 가이드입니다. 자, 미쉐린 형제가 생각했던 기적의 3단 논법이 나와요. 타이어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차가 많아져야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또 많아지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여행을 많이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동차 여행에 필요한 어떠한 정보를 다룬 안내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미쉐린 타이어는 자동차 여행 안내책자를 만든다 였습니다. 네, 신기하죠. 이런 생각을 미쉐린 형제가 해가지고 타이어 회사였던 미쉐린이 이 미쉐린 가이드라고 하는 작은 여행 책자를 출판하게 돼요. 당시 이 책에는 타이어 교환법, 지도, 주유소의 위치, 먹을 곳, 아니면 호텔의 위치, 이런 정말 자동차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거를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쉐린 가이드는 종합적인 자동차 여행 안내 책자로 한 20년 동안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미쉐린 가이드가 유료화됐습니다. 이제 우리 돈 받고 이 책 팔게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이 창업자 앙드레 미쉐린에게 생긴 일 때문이었어요. 때는 1920년 즈음의 어느 날에 창업자 앙드레 미쉐린이 한 타이어 가게를 방문했대요. 그 타이어 가게 안에서 이 미쉐린 가이드 책이 어떤 받침대 같은 걸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미쉐린 가이드를 라면 받침대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창업자 앙드레 미쉐린이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만든 미쉐린 가이드라는 책인데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안 되겠다. 역시 사람들은 돈을 지불한 물건에만 가치를 느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미쉐린 가이드를 돈 받고 팔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미쉐린 가이드를 사려면 한 우리가 19,000원 정도를 내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미쉐린 가이드는 유료화가 됐고요. 점점 맛집 소개를 해주는 책자로서 유명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1926년부터는 레스토랑 인스펙터라고 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레스토랑의 맛을 평가하는 이런 미쉐린 직원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미쉐린 가이드는 전 세계 레스토랑과 호텔 한 3만여 개를 평가하고 또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된 음식점들을 못 갔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기한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자동차 타이어 회사가 소개하는 맛집 랭킹 미쉐린 가이드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쉐린 가이드의 역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무려 4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3스타 최고점을 받은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모수라는 레스토랑인데요. 가격대는 런치 기준으로 21만 원이고 디너는 37만 원이에요. 코스로 나오는 형식이라서 특별한 날 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소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딩모니님, 요즘 흥미로운 클립들 덕분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딩모니님은 지금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저는 쿠바 이야기 듣고 쿠바를 제일 가고 싶네요. 아, 우리 소미님은 또 쿠바를 가보고 싶으시군요. 네, 쿠바. 뭔가 그 스페인의 문화도 좀 있으면서 약간의 미국의 문화도 좀 섞여 있는 듯한 굉장히 멋있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저는 요새 튀르키예가 가보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를 가야 한다. 그 정도로 지금 튀르키예에 고대 로마 제국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튀르키예만큼 동서양이 잘 어우러진 나라를 찾기 힘들다고 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저와 함께 다양한 역사들을 만나보셨는데요. 푸틴의 암살 이야기도 있었고 또 미국의 발전을 도운 나폴레옹, 그 다음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디트로이트, 또 오일 쇼크, 그리고 오늘의 미쉐린 가이드까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밌으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